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유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개헌 얘기를 좀 할 텐데 원식이가 저렇게 목을 매면서 계속 개헌하자 그러는데 개헌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저러는 겁니까? 원식과 저 민주당. 일단은 개헌을 하겠다는 게 저들의 목표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 원내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개헌 발의를 했고 개헌안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약간 입장이 불분명해요, 사실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걸로 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는 건지 왜 반대를 하는 건지가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민주당과 이자들이 꿈꾸는 개헌은 사실은 단계적 개헌이에요. 이걸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번 개헌은 단계적 개헌이다. 단계적 개헌. 단계적 개헌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개헌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개헌을 뚫는 순간 그 뒤는 다 뚫린다는 계산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치권에서 카르텔들이 생각하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계적으로 밀어붙이자.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어버버버 하는 것부터 해보자. 나름 이것들이 머리 썼네요. 이번 개헌안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란몰이 해야 되니까 그걸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것처럼 국회가 계엄을 승인하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국회가 만약에 승인을 하는 의결을 48시간 동안 안 해. 계엄이 있는데. 안 하면 그냥 해제한 걸로 본다.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해제권을 넣었어요. 전시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숨어있는 의미는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 안 한다면은 그것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저쪽에도 많거든요. 저쪽에도. 근데 사실상 대통령제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뭐예요? 비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국회가 결재하게 된다. 심지어는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비상대권을 국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주의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진짜. 예전에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가 먼저 의회부터 장악한 거 아니에요? 의회라는 탈을 쓰고 전체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치 전체주의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틀어 막습니까? 의회 독재를 상징하는 민주화를 신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단계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상의 시장 경제라 그래가지고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철학인데. 근데 이자들은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5.18에 대해서 욕하면은 처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 입법도 했어요. 지금 제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여 건 이상 지금 전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다 지금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위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헌법에 넣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사상으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5.18과 부마 사태 이 두 가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입을 오히려 틀어막겠다라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선거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러면은 5.18 정신이 그런 거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넣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엔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재정이 따로 있고 저기 목포시 재정이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전라남도의 재정이 따로 있을 거고 이거 거기다 퍼주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가 과연 전 국토를 도시화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내각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완성하는 당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것뿐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수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한자로 써놓은 걸 갖다가 이제 한글로 바꾸겠다. 요 정도가 이제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뭐 대한민국 적화네요. 그냥 대통령제 붕괴, 정상적인 국민들과 우파 시민들을 말살하기 위한 어떤 헌법적 근거. 어제 오후 4시 50분에 올라온 기사 보면은 야당 반대 무산 위기다 뭐 이러면서 일단은 표결에 동참하진 않겠다 뭐 이런 입장 낸 것 같아요. 국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인 거죠. 지금 표결의 시한을 헌법상의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개헌은 그 일정을 봤을 때는 한 5월 13일 정도까지 막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론으로 저걸 막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할 때도 당론으로는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근데 가서 다 그냥 찬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이걸 갖다가 두고 맡긴다? 물론 저렇게 이제 당론으로는 저렇게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오히려 이재명이 개헌안 공고하고 나서 아무 얘기 안 한다. 우원식만 조금씩 떠들고 있어요. 이게 결국엔 뭐냐? 저는 이들의 로우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예. 국회 의결만 넘어가면은 국민투표는 사실 부정선거로 그냥 해버리면 넘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 의결을 막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로우키로 가는데도 김용태 같은 사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맞아요. 난 네. 개헌 찬성해 이런 판이에요. 그 뒤로 지금 10명만 넘어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근데 지금 107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10명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의 로우키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국회에다가 이걸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5월 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히 연휴 기간에 막 한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누구라도 찬성한 사람들은 아작이 날 거다라는 걸 정말로 뭐 좌파들 하는 것처럼 상징물이라도 걸어놓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개헌 저지를 하자 개헌 반대를 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의힘 앞에서 뭐 우리가 민주당 앞에 가서 이걸 막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발의까지 한 인간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이 좋든 싫든 간에 국민의힘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저 뭐 이재명 연임론이겠죠, 그죠? 뭐 대답 안 하고 그랬잖아요. 저게 이제 저 얘기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번 개헌안에는 뭐 제 연임이나 독재에 대해서 안 들어갔는데요. 수정 결의는 못 합니다. 그건 맞아요. 수정 결의 못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번 개헌은 단계적 개헌이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이재명은 내각제를 원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이 앞으로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각제라면 당연히 이재명도 찬성을 하겠죠. 그거는 나중에 들어갈 거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때 만나면서 얘기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각제 총리가 됐든 대통령제 연임이 됐든 앞으로 또 나오지 않겠다 얘기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이유는 단계적 개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요것만 뚫어놓고 내각제로 가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네요. 맞습니다. 예.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도 터무니없는 소리들 하시잖아요. 뭐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단계적 개헌의 내용에는 토지 공개념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각제가 들어갑니다. 내각제가 들어가면 사실은 오히려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본인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한다. 당연하죠. 사유재산제가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개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국회와 사법부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발전해온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로 결단력 있는 통치권자가 결단을 해서 끌고 왔지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랍시고 얘기하는 그 전체주의 세력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미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이걸 끝없이 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기득권만을 보고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해서는 내각제를 하자는 얘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무수히 실패한 사례들이 많고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 실정에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게 여러 번 증명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해왔던 끝판왕이 사실은 지금의 개헌론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끝판왕이다. 야. 사실 정말 이 개헌이 만약에라도 이루어지고 이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윤어게인 뭐 아니면은 5.18은 가짜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외치지도 못하게 되는 그 외쳐야지만 제가 뭐 투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해왔던.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번 개헌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좌초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하고 더군다나 지금 저 민주당이 의회와 대통령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호기를 놓칠 리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관심을 많이 좀 보여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변호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뭐 선거에 뭐 누가 후보가 나오냐 이런 것보다 훨씬 제일 중요한 이슈여가지고